다시금 지수의 낙폭이 커집니다. 코스피가 1% 넘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중 상승 전환이 좀 나올까 기대를 가져봤던 코스닥 지수도 현재는 0.5% 정도 다시금 낙폭이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과연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해 봐야 될까요? 오늘 현대증권의 류용석 팀장과 함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한 줄 전략 어떻게 잡으셨나요? 대외 요건도 좀 중요하겠지만 이번 그 정책 공조에 대한 파워가 과거와는 조금 힘이 약해질 수 있는 그런 신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요. 더 중요하게 봤던 것은 저희들은 기업들의 이익 전망 하향 조정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하에서 지수가 반등하더라도 그 폭은 매우 제한적이고요. 이전과 같은 변동성이 조금 더 계속 연장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호재는 어느 정도 좀 반감될 것이고 내부적인 부담감, 실적에 대해서 다소 좀 비관적으로 보는 부분이 지수를 누르고 있다 이런 판단이신 것 같은데요. 오늘 하루 동안의 시장 흐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봐야 할 부분도 함께 봐주시죠. 네, 최근에 그 국내 주식시장하고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변수는 유가입니다. 유가에 대한 상관변수가 가장 높은데요. 아무래도 어제하고 어제 그저께 이틀 연속 유가가 하락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연관성 측면에서도 아마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기에 충분하다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어제 미국 증시도 유가에 의해서 에너지 기업 또는 산업재 또 금융 쪽까지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영향은 우리 증시에도 고스란히 투영이 돼서 오늘 유가 하락과 함께 관련 업종들 동반 하락할 거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이제 외국인들이 한 며칠간 프로그램 비차익을 통해서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좀 기대감을 갖게 했는데요. 저희 이제 파생 쪽에서 분석하기로는 이런 순매수 비차익은 지속성이 좀 약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들의 개별 종목에 대한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한국 증시에 귀환하고 있는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정책 공조 일부 기대해서 들어온 자금들로 이렇게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오늘 역시도 비차익 순매수의 지속 여부 체크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우리가 대외 변수에 묻혀서 실적에 대한 민감도가 좀 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데요. 실제 보면 이익 조정치 하락이 과거 4분기 때에 준해서 하락하고 있고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 매크로 지표 악화까지 수반되고 있어서 글로벌 수요나 국내 수출의 부진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발표되는 실적 악화 즉 역실적 장세의 성격도 많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요. 실적에 민감한 증시라는 점에서 개별 기업들의 변동성에 좀 유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소 보수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좀 보시는 것 같은데 오늘 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감산 얘기가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해도 저희들은 감산 가능성은 1분기 중에는 좀 어렵다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해관계상 오펙하고 비오펙 간에 감산을 이제 와서 합의하기도 지금 섣부른 거고요. 이란이 등장한 상태에서 생산량을 체크하는 것도 과제이고 또 미국에 대한 셰일에 대한 감소가 좀 있기 때문에요. 오펙이 적극적으로 먼저 감산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반등을 기대를 해서 하는 그 반등의 지속성은 매우 약하다 보고 있고요. 이런 측면들은 글로벌 경제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접근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고요. PBR 기준으로는 신뢰 구간을 어느 정도 형성했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실적 악화로 해서 PER은 벌써 10.8배 정도 가격 메리트를 갖기에는 좀 불충분한 수준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제한적이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차익이 나오는 이런 요인들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정책 경제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둬서 다소 시장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보수적 대응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골드만삭스가 이번에 감산은 거의 가능성이 희박하고 감산을 한다 하더라도 국제유가 하락 이 타이밍을 좀 놓쳤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여기에 동의하시는 건지 국제유가 하단은 좀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들을 외신 쪽에 좀 종합해 보면 두 가지 얘기, 앞서 말씀드린 얘기가 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연준의 정책의 그 타이밍이 놓쳤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에 대한 신뢰성도 좀 약해졌다 이런 측면도 있고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골드만삭스는
실제 감산에 합의하더라도 감산 규모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산유국들은 현금이 많이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실제 감산을 하더라도 카르텔 자체를 계속 결속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들이 좀 많이 전개되기 때문에 실제 감산을 이행하는 데는 상당한 문제점이 많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설득력이 있을 수 있는 얘기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유가에 대해서는 막연한 그 기대감보다는 실제 유가가 감산에 대한 변폭 전투 아니라 비오펙까지, 그리고 미국의 생산량까지도 좀 종합적으로 체크해서 공급 우위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해소될 시점까지는 유가에 대한 본질적인 반등을 좀 이연시킬 수 있기 때문에요. 이 점은 좀 투자가분들이 유의해서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넘어야 할 산이 많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제유가도 연일 밀려나고요. 지금 현재 우리 증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실적이 좀 안 좋아졌기 때문에 PER도 현재 10배를 넘는 수준, 따라서 밸류에이션 매력도 좀 어느 정도 제한적이다. 여기에 수급도 다소 좀 부진한 상황 얘기해 주셨는데요. 현재 프로그램 비차익 쪽에서는 440억 원의 순매도 잡히고 있습니다. 현물 전략 포인트, 현대증권의 류용석 연구원과 함께 세워봤습니다.